오늘은 소인수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인수 분해가 뭘까요? 뭔가 뭔지는 몰라도 분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와 있는지 이해 가나요? 분해가 뭘까요? 분해라는 거 이렇게 뜯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분해라는 말을 들을 때 뭐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예전에 라디오 분해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이렇게 막 뜯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본래대로 다시 결합을 못해서 그 라디오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해한다는 얘기에는 뭐 이렇게 뜯어놓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뜯어놔서 도로 뭉쳐지는 이런 느낌들은 없나요? 분해가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를 막 분해한다고 할 때 막 뜯어서 뭐 천지사방에 뭐 뿌려놓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분해해서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해를 뭘 분해할 거냐면 수를 분해할 거예요. 근데 수 중에서 어떤 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자연수를 분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연수의 분해를 하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자연수를 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합으로 분해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합 플러스와 곱하기 말고도 빼기와 나누기라는 연산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빼기로 분해한다, 나누기로 분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배우면 아시겠지만 빼기가 없어지고요, 나누기가 없어져요. 어떻게 해서 없어지냐면 빼기는 항으로 들어가고요. 항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근데 아직 항을 초등학교 때 들어는 봤지만 항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한두 강만 더 지나가면 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떤 뭉쳐진 덩어리를 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누기는 이미 곱하기로 바꿀 줄 알죠. 초등 5학년 때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만 나오면 다 곱하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나누기가 이제 중고등학교에 없어져요. 그리고 빼기도 뭐예요? 항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면 앞으로의 모든 그 식에서 적어도 곱과 합이라는 것만이 중고등학교에 식으로 존재할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합과 곱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은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합과 구분이 잘 안 된 초등학생이 있었나요? 아닐걸요. 합과 곱이 헷갈리는 초등학생이 거의 없어요. 정말 합과 곱이 안 헷갈렸기 때문에 안 헷갈렸던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합과 곱을 구분하는 문제가 없어서 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합과 곱을 이미 혼동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합과 곱을 혼동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앞으로 보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합과 곱이 혼동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바고, 여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감히 말하건대 합과 곱만 헷갈리지 않는다. 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예언은 좀 할 줄 알아요. 자,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1학년에서 합과 곱을 구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좀 심한 걸 걸었나?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과 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학에서 조금씩 틀리다가 나중에는 짜증내서 못하겠다고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약간 서론이 길었는데요. 어떤 수를 분해하겠다라고 하는 수 분해도, 이 자연수의 분해도 합으로 분해하는 것과 곱으로 분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으로 분해하는 방법과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보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인 6이라고 하는 애를 보죠. 6을 합으로 분해하겠다. 막 분해한다고 떼놓는 게 아니라 합으로 분해한다 소리는 더하기를 계속 사용하겠다 소리예요. 저처럼 라디오를 분해해서 아무데나 놨다가 다시 재결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막 떼놔버려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합의 꼴로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수는 뭐를 분해하냐면 2 더하기 3으로, 뭐예요? 2 더하기 4라는 수로 분해해보자 할 수 있죠. 그런데 2를 다시 또 분해하면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4를 또 다시 뭘로 분해해요? 3 더하기 1로 분해한다. 그런데 3은 다시 또 분해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3도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분해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수로 뭐예요? 1, 6개가 더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느낌 오나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수를 6이라는 자연수라는 성질을 유지하면서 분해한다고 한다면, 합으로 분해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모두 1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런가요? 네. 100을 합으로 분해한다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100번 더하는 형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만약에 1000이다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1000번 더하는 수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합으로 분해하는데 자연수의 성질을 잃지 않고 분해한다면 뭐예요? 다 1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죠? 1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모든 수가 결국은 별거 없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하겠는데, 자연수를 분해하긴 할 텐데 이 합으로 분해하는 거는 어때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똑같이 6이라는 수를 분해할 거예요. 근데 곱으로 분해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을 2 곱하기 3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2를 또 분해하면 뭐예요? 1 곱하기 2죠. 또 3을 분해하면 뭐예요? 1 곱하기 3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곱하기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맞나요? 그런데 다시 1은 누구 곱하기 누구예요? 다시 얘는 1 곱하기 1이죠.
곱하기 2인 거고, 다시 얘도 사실은 얘는 뭐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분해할 수 있겠죠. 1이 몇 번 곱해져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6이라는 자연수를 분해할 때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 2를 하나 더 넣으니까 2를 분해할 때, 그죠? 6이라고 하는 수를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하고 막 일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6이라고 하는 한 수를 곱하기로 분해했을 경우에 뭐예요? 1이라고 하는 거는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기 때문에 분해한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죠. 그래서 곱하기로 분해할 때는 1을 분해의 대상으로 사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아니 1을 넣으니까 얼마든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제곱을 안 배웠는데 거듭제곱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 2 곱하기 3에서 2를 곱하기 9분으로 나눠준다면 1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1은 1의 제곱도 되고 1의 세제곱도 되고 1의 4제곱도 되고 1의 제곱이 뭐냐면 1 곱하기 1을 2번 곱했다 이런 소리고 이거는 뭐야? 1을 3번 곱했다 이 소리예요. 어쨌든 이 6이라는 수를 분해했더니 최소 단위의 어떤 수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1이 나오는데 그 1이 1의 2제곱, 1의 세제곱, 1의 4제곱, 1의 34제곱 등 무수히 많아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2를 빼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를 2를 빼버리면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서 어떤 수를 구분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분해했을 때 곱하기로 분해하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러니까 2를 제외하고는 나눠지지 않는 이 수를 뭔가 수의 어떤 알갱이로 보자. 자연수를 분해했을 때 최소의 알갱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수를 분해하는데, 그죠? 자연수는 뭐뭐 있어요? 1, 2, 3, 4 이렇게 갔는데, 그죠? 이 수들을 분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을 분해 하는 방법으로서 뭐 소수들이 금방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뭣도 있어요? 그 자체인 소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까 1이라고 하는 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그 자연수를 이제 분해하려다 보니까 자연수를 뭐야? 분류하게 된 거예요. 자연수를 분리해 보니까 1이라고 하는, 그죠? 수가 존재하는 거고 또 뭐예요? 소수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합성수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아까 1은 뭐였어요? 자연수를 합으로 분해했을 때 최소 단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 1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수 또는 단위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를 합으로 분해할 때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일들이 몇 개 더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합으로 나타내줄 수 있고 그 최소 단위 기초수를 1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모든 자연수는 일들의 합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들의 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자연수의 특징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어떤 수들을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뭐 했었어요? 아까 6을 분해할 때 최소 단위가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 뭐냐? 자기 자신으로 또는 1로 이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를 약수가 2개인 수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약수 2개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의 수. 그리고 또 뭐예요? 1로 밖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인 거죠. 그런데 반해서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가 존재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성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수는 뭐예요? 뭐 말 그대로 합성한 수인 거죠. 그런데 그 분해한다는 의미로 보면 일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합성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분해를 하는데 그죠? 소수나 일을 분해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곱으로 분해할 때. 그러니까 일은 뭐 소수에서 배제하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자연수는 일이나 소수나 아니면 합성수라고 하는 것들, 즉 합성 뭐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수를 합성수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죠. 자,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데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해요. 다시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자연수를 분해하는데 최소 단위가 뭐였어요? 합의 최소 단위는 1이었고 곱으로의 최소 단위는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로만 가지고 자연수를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1, 소수, 합성수. 자, 봅시다. 1, 2하고 3은 소수, 그죠? 4는 합성수죠. 4는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2인 거죠. 그러니까 소수 곱하기 소수인 거고요. 얘는 뭐예요? 5죠. 5는 뭐예요? 소수인 거죠. 그죠? 게다가 또 뭐 있어요? 6, 7, 8, 9, 10, 11 이렇게 가는 건데 그죠? 요 6은 뭐였어요? 아까 2 곱하기 3이라고 표현된 거죠. 7은 소수였고요. 8은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죠? 또 9는 뭐예요? 3 곱하기 3 뭐죠? 느낌 안 와요? 모든 자연수는 일과 소수와 아니면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지는 합성수로 모두 다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자연수를 분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자연수를 뭐예요? 분류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연수를 합과 곱으로 분해해 봤을 때, 그죠? 그들의 최소 단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1, 소수, 합성수들이 왜 최소 단위로 분류되는 건지 이해 갔나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려야 되냐면 이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자, 소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수가 두 개인 수고 그 약수가 뭐냐면 1로도 나눠지고 그 자신의 수로만 나눠져서 그 수, 1과 자신의 수를 약수로 갖는 거고 약수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그 수를 약수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약수가 두 개인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소수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죠?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분해할 때 이 소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때요? 수들의 분해가 자연스럽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소수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제가 전부 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62전의 소수예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뭐예요? 앞으로 수 분해할 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소수들은 한번 제가 해볼 텐데 여러분도 이 소수를 다 외워야 될 거예요. 2, 3, 5, 7, 11, 13, 17, 19 뭐야? 23, 29, 31, 37, 41, 43, 47, 53, 59, 뭐 61도 되지만 하여튼 이런 수들인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 소수들을 어떻게 써요? 뭘 보고 했나요? 아니면 그냥 썼나요? 그냥 썼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성수가 있다 그러면 이들을 뭐예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소수들을 모른다면 소인수 분해 자체에 뭐예요?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보세요. 170이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0을 소인수 분해한다면 즉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소수들로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소수들로 나눠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170을 무엇으로 나눌까요? 뭐예요? 2로 나눈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똑똑하니까 5로 나눈다고요?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작은 소수로 하나하나 천천히 나눠 보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소수를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170은 이걸 2로 나눠요. 오 마이 갓. 보세요. 여러분이 소수를 외워서 이 17이라는 수가 보이지 않나요? 17 곱하기 10 아니에요? 17 곱하기 10인 거고 12 2 곱하기 5인지 몰라요? 그냥 쓰는 거예요. 17 곱하기 2 곱하기 5요. 맞나요? 170을 2로 나눈다. 수학 싫어져요. 아니 이런 거를 2로 나눠가면서 그죠? 수학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소인수분해에서 쓰는 것만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상태에서 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죠?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해 자체가 안 된다. 그거를 맨날 2나 5로 나누면서 막
게다가 뭐 틀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수학은 더럽대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거를 외웠다면 어때요? 훨씬 쉬웠던 거죠. 이해 갔나요? 특히 이 소수가 외워져야 되고요. 또 뭐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또 뭐 있어요? 거듭제곱들이 또 외워져야 돼요. 그 필요한 거듭제곱들 한없이 하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소수도 60 전까지만 하래잖아요. 거듭제곱도 그렇고 해줘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것을 퍼펙트하게 해달라 이 소리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게 뭐라고요? 수들을 분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수들을 분해하는 방법이 합과 곱으로 분해하는 건데 합의 분해가 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뭐더라? 곱의 분해들이 의미가 있을 뿐이더라. 근데 곱의 분해를 곱으로의 분해를 하려니까 최소 단위인 소수 알아야 되고, 그죠? 이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합성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했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특별히 이제 합성수만 정의를 다시 쓰면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문제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해 갔나요?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합성수가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앞으로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는 소인수 분해를 소수들의 곱을,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합성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합성수들은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들이다. 맞나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풀릴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 이해 가나요? 뭐 소수 2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낸다. 아니면 또 뭐 있어요? 합성수는 자연수 중에서 1도 소수도 아닌 수다. 합성수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데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합성수의 정의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다 외웠다면 제가 보기로는 거의 쭉쟁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주고 굉장히 많은 걸 안다고? 물론 그렇게 치면 보기에 뭐 다음 중 합성수 소수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한 문제 틀리고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합성수를, 그죠? 소인수 분해를 공부하는 목표는 뭐예요? 수를 분해하고 자연수를 분해하고 그 수의 특징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이 정의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그 다양한 잡다한 지식들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합성수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정의나 여기 보다시피 합성수는 뭐야? 소인수 분해는 합성수를 소수들이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때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안 외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이 들 거예요. 그러나
수학은 이 정의들을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뭐예요? 확장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틀리게 돼요. 이해가나요? 제 말대로 해보세요. 뭐 약수가 3개입니다. 1도 소수가 아닌 거를 합성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성수들을 외우고 이거를 문제 풀려고 할 때 안 풀린다고요, 문제가. 이해가나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뭐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이 정의들을 생각해주고 문제를 풀 때도 뭐예요? 문제를 풀 때도 어렵다 그러면 정의를 되새기세요. 그리고 정의대로 푸세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뜻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문제 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 외워서 푸는 것들은 어때요? 일시적인 현상들인 거고 나중에 가서 다 잊어먹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나 개념들을 정확히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의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정의가 아닌 다양한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면 뭐예요? 안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의나 이런 말들이 그 갖고 있는 의미가 한 방에는 단번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풀면서 항상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앞으로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것들만 외우고 뭐 정의가 아닌 것들이나 개념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치 기술처럼 이런 건 이렇게 한다든지 잡다한 지식들이 늘어져 있다면 정말 뭐예요? 뛰어난 실력으로 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의나 이런 말들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을 외우려고 해야 되고 문제를 풀 때 이걸로 풀어야 돼요. 다른 거를 풀려면 풀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자꾸 외우는 기술만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뭐예요? 전체를 총괄하지 못해서 오류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니까 당연히 오답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실력들이 제대로 쌓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제가 잠깐 흥분했는데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 이 왜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냐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앞으로 이제 홀수 짝수라든지 거듭제곱이라든지 배수, 약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워서 이 문제들이 활용하겠지만, 오늘은 그들의 약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의 추가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 항상 뭐예요?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6년 수학이 다 개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념이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죠?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 만약에 36이다. 그러면 36을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36은 뭐 곱하기 뭐예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66에 36이죠. 아니면 4, 9, 36이 나와도 좋고요.
뭐 4, 9, 36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는 뭐예요? 합성수잖아요. 다시 또 분해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 9 뭐예요? 9는 뭐예요? 3 곱하기 3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36을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좀 안 배웠지만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뭐 간단한 거예요. 거듭해서 제 자신을 곱하는 거고, 같은 수의 곱이 나온다면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2 곱하기 2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2를 2번 곱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3 곱하기 3도 뭐예요? 같은 수를 곱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그래서 36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 분해한다면 뭐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36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게 소인수 분해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맞나요? 아니에요. 왜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해야죠? 정의를 생각해 봐야죠. 소인수 분해의 정의가 뭐였어요? 합성수 36과 같은 수를 어떻게 해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36을 소인수분해 하는 것은 이 셋 다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져요? 간단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36을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소수들의 곱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정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라. 정의에서 어긋난다. 그럼 뭐예요? 틀리는 거고요. 정의에서 맞으면 어때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2의 5제곱 뭐죠? 32죠. 나중에 거듭제곱해서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32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 한다면 2의 5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맞나요? 네. 그 뭐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네. 이해 갔나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32를 소인수분해 할 때 이거나 어떻다고요? 모두 다 소인수분해 한 것이고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서 모두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소인수분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정의에 얘네들도 위배되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의대로 푼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약수까지만 좀 해봅시다. 오케이. 자, 보세요.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수가 있다고 해봐요. 원래 거듭제곱부터 해야 되는데 약수라고 하는 것이 소인수분해 함수에서 곧장 나와서 약수를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제곱도 어차피 다 뭐예요? 외워야 되는 대상으로 한 거고, 여기는 뭐 어차피 거듭제곱이 뭐 이해해야 되는 대상으로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뭐예요? 8인 거죠. 맞나요? 어쨌든 이게 8인데 8에 뭐예요? 약수라고 해보죠. 8의 약수 뭐죠?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됐겠죠. 맞나요? 8의 약수니까 어때요? 1 곱하기 8, 2, 4, 8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잠깐 봅시다. 자, 2를 한 번 곱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4는 뭐예요?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8은 원래 뭐였어요? 본래 자신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그죠? 그리고 약수의 개수를 다시 한번 세봐요. 몇 개예요? 1, 2, 3이라고 하는 뭐죠? 3개에다가 뭐예요? 1개가 더 있어서 8의 약수의 개수는 뭐예요? 4개가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또 물어봅시다. 2의 4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16이죠. 1, 16, 2, 8의 16, 뭐예요? 또 4, 4, 16이 있는 거죠. 이걸 똑같이 해보면 뭐예요? 1은 1이고 2는 2고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고 얘는 뭐예요? 2의 4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뭐예요? 뭐예요? 5개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1, 2, 3, 4 4개에다가 1이라는 약수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이해됐나요? 근데 잠깐만 봐봐요. 수학은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중학교 2학년 거라서 그러긴 한데 보세요. 2의 4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 같지 않나요? 될까요? 네, 됩니다. 돼요. 근데 이거를 아직 안 배워서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서 이 부분까지 넘어가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맺어진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질인 거고 규칙성이 계속 통하는 게 뭐예요? 수학이에요. 이걸 2의 0제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의 0제곱도 존재하겠구나. 또 뭐 있을까요? 조금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 더. 이 앞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느낌 오나요? 미안해요. 지금 뭐라고 할까? 그 정수를 아직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라, 그죠? 어찌됐든, 4, 3, 2, 1, 0,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규칙성들이 계속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상태, 2의 4제곱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수들의 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수들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수를 직접 구하는 거 말고 적어도 약수들의 개수를 구해내는 방법, 구해내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2의 4제곱만 해서 그러는데 3의 4제곱도 해볼까요? 3의 4제곱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겠지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3, 3은 9, 3, 3은 9, 9, 9, 81이에요. 그러니까 3의 4제곱은 81인 거고요. 1 곱하기 81, 뭐예요? 3의 4제곱이 존재하고요. 3의 4제곱이니까 3을 4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 곱하기 3의 세제곱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약수로 보면 하나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3은 3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3을 3의 1제곱이라고 조금 써가면서도 여러분 이거 모를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잠깐 사이드로 하나만 좀 하고 약수의 개수란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자, 3이라는 수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맞나요? 자, 3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수가 어때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로 생각해 봤을 때 3은 3이 한 번 더해진 건가요? 네. 3은 3이 한 번 더해진 거라고 봐야 돼요. 또 뭐 있어요? 3이 한 번 곱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3을 한 번 더한 거와 3을 한 번 곱한 거로 어떤 거를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3을 한 번 더해진 거라든지 3을 한 번 곱해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 3 더하기 3은 3이 몇 번 더해진 걸까요? 맞아요. 3이 3을 한 번 더해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 뭐랑 혼동하냐면 3은 원래 하나 있는 거고 3을 한 번 더했다라는 생각과 충돌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3 더하기 3은 3이 더해졌다라고 보면 얘가 3이 2번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전혀 뭐예요? 혼동이 없지만 그 생각이 없이 본다면 3은 원래 하나 있고 3을 한 번 더한 것과 어때요? 혼동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3이 한 번 더해진 거와 3이 한 번 곱해진 거인 어떤 거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 최초로 존재해야만 이해 가나요? 똑같아요. 3 곱하기 3도 뭐예요? 3은 하나 있고 3을 한 번 곱한 것이 아니라 이거가 3이 하나 있는 곱해진 거고 여기다가 3을 하나 곱했으니까 이건 3을 2번 곱한다라고 생각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로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아까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혼동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랬잖아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헷갈리면 수학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헷갈리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수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지 나중에 고등 가서도 절대 큰 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작은 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수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최소 단위의
소인수 분해들을 공부하잖아요. 최소 단위가 무엇인가? 최소의 알갱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수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절약하고 경제적이에요. 최소만을 가리키고 이 최소를 잘한다면 나머지도 다 잘한다고 보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그 최소를 가르치지 않고 큰 것만 보고 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공등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수학이에요. 문제만 많이 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 단위를 공부하고 이것을 튼튼하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확장까지 가줄 때 튼튼한 지식으로 훌륭한 수학적 지식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예요? 보나요? 소인수 분해는 소수들의 곱이고 거듭제곱 중에서도 뭐예요? 밑이 소수일 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3의 4제곱도 약수의 개수는 5개고요. 5의 4제곱도 약수의 개수는 5개예요. 이는 뭐예요? 밑이 소수이고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져 있고. 이해 갔나요? 5의 4제곱은 약수가 뭐뭐 있어요?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이해 갔나요? 똑같은 거죠. 7의 4제곱 몇 개예요? 약수가 5개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학원 강의를 하는 거를 우연찮게 밖에서 지금은 제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데 그때 담배를 필 적인데 담배를 피는 한 5분 내내 이런 말을 해요. 지수에다 1 더해라. 지수에다 1 더해라. 지수에다 1 더해라. 3의 4제곱이라고 하면 이들의 약수의 개수는 뭐예요? 지수, 이게 밑이고 이게 지수거든요. 지수에다 1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3의 4제곱은 지수에다 1 더해서 약수의 개수가 5개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지수에다 1 더해, 지수에다 1 더해, 지수에다 1 더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1학년 학생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지수에다 1 더하라는 얘기를 무려 5분 넘게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 우리는 지수에다가 1 더하면 틀리는 문제만 풀어보자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만 보고 다음 진도를 넘어가 봅시다. 자, 7의 5의 세제곱은 약수개수 몇 개일까요? 뭐예요? 4개요. 그죠? 지수에다 1 더해서. 지수에다 왜 1 더했어요? 밑이 소수라서요. 소인수분해가 된 거고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해가요? 소인수분해는 뭐였고요?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밑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10의 세제곱은 약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뭐예요? 4개요. 와, 10이 소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10이 소수가 아니죠. 그죠? 밑이 소수가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약수 개수를 구하는 거고 분해해서 이 수의 특징을 알려고 그러는 건데 밑이 합성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써놓고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왜 그걸 몰라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밑이 소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게 안 돼 있으면서 무조건 외우고 뭐 이러는 것들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자, 하나만 좀 더 해봅시다. 2의 제곱 곱하기 뭘까요? 3의 세제곱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뭐 어떤 소인수 분해를 하면 뭐 저들의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일수가 있겠죠. 뭘까요? 27 곱하기 4이니까 54 108이겠네. 그죠? 108이라는 수는 약수 개수가 몇 개냐? 저 보세요. 이게 108이니까 108은 어떻게 해요? 1, 108, 2, 54, 3, 뭐 얼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이것들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해보면 곱해서 이 수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1,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됐겠죠. 맞나요? 두 번째는 뭐 있어요? 2하고 2를 뺀 거, 그죠? 2 곱하기 3의 세제곱 됐겠죠. 또 뭐 있어요? 1, 2, 3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3을 빼서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1, 2, 3, 4. 4는 뭐죠? 2의 제곱이었던 거죠. 2의 제곱이면 뭐예요? 이쪽도 3의 세제곱만 있으면 되겠죠. 1, 2, 3, 4죠. 5 없죠. 2하고 3만 있으니까 2 곱하기 3인 2 곱하기 3인 6이 존재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와 3이 한 개씩 적은 수인 얘가 되겠네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 뭐 있어요? 7 없고 8 존재하지 않겠죠? 9 존재하죠. 3의 제곱. 맞나요? 3의 제곱이니까 어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9 다음에 뭐 있어요? 10 없고요. 또 뭐예요? 11 소수니까 없죠. 12 12면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됐네요. 근데 얘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거의 뭐예요? 약수겠구나. 그러면 이들의 약수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몇 개요? 6개, 2배. 그죠? 12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긴 뭐죠? 약수의 개수가 3개죠. 얘는요, 약수의 개수가 4개죠. 그래서 얘는 3개, 얘는 4개인데 결국 뭐예요? 이들을 곱하면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12개의 약수들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봐야지 이거에 3, 4, 1씩 더한 수들을 곱한다라고 그냥 외워주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그냥 지수에 대해 1도에서 곱하고만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곧 다 잊어먹을 거고요. 고등 가서도 저거 다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직접 이러한 약수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 연습을 여러분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예요? 예수. 두 번째로 큰 수 누구예요? 예수. 세 번째로 큰 수 누구예요? 예수. 이해 가나요?
이거의 약수 중에 5번째로 작은 수 누구예요? 하나, 둘, 셋, 넷, 5이에요.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2번째로 큰 수는 누군가요? 라고 변질되는 게 이 문제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직접 이거를 구해야지 1 곱하기 108, 2 곱하기 54처럼 이 문제를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1, 2, 2의 제곱. 보이나요? 다시 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느낌 오나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곱해지면서 우리가 만들어둔 약수들이 다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거하고 이거를 곱하는 1 곱하기 1 어디 있어요? 얘죠. 맞나요? 얘하고 얘하고 곱하기 1 곱하기 3 얘죠. 1 곱하기 3의 제곱. 보이나요? 1 곱하기 여기 3의 세제곱이네요. 3의 세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3 식으로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이 개수에다가 지수에다 1 더한 개수하고 어때요? 동일하게 나와서 이들을 사각형의 넓이처럼 이 개수가 모두 나올 수 있어서 뭐예요? 3 곱하기 4라는 곱이 만들어지고 그 곱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수가 있는데 이 수들의 약수를 모두 더해라 라고 하는 꼭 마치 미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나요? 중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문제 넣은 기억은 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고등학교 때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다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억울하다. 우리는 못 배웠다. 라고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의 약수들을 구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 다 더하라는 거예요. 12개를 더하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다 더할 수 있나요? 네, 더할 수 있죠. 근데 무슨 얘기 들어요? 나는 바쁘니까 네가 더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정말 12개를 다 더하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수학은 머리를 쓰라는 학문인데 12개를 더하라는 거를 직접 더하라고 문제를 낸다면 문제 낸 사람이 또라이예요. 말이 안 돼요. 이들의 어떤 규칙들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걸 좀 알아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요거 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과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을 곱할 때 이것들을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가 얘랑 곱하게 돼요. 그게 얘예요. 그리고 이제 얘 차례잖아요. 얘가 얘랑 곱하고요.
얘가 얘랑 곱하고 얘랑 얘가 곱하고 얘가 얘랑 곱해지는 것이 이쪽 줄이에요. 느낌 오나요? 얘가 곱해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가루를 두 가루의 곱이 그죠? 있었을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다 나오는 거지만 근데 이거 보다시피 얘는 어때요? 얘도 더해지고 얘도 더해지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야? 4, 5, 7. 7이 될 거고요. 얘는 뭐예요? 뭘로 해야 되나? 얘를 해볼까요? 얘가 27이고 얘가 뭐예요? 3이니까 30일 거고요. 얘가 9고 얘가 1이니까 뭐예요? 10이 될 거니까 40이 되겠죠. 7 곱하기 40이 얼마야? 282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모두 더한 것이 뭐라고요? 280이라고 하는 수가 나올 건데 이 방법이 뭐예요? 지금 당장 뭐예요?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 설명을 못하고 분배 법칙 나왔을 때는 이거보다 더 쉬운 걸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가 설명되지 않거나 다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걸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기억했다가 나중에 분배 법칙에서 이 일을 다시 해도 좋고요. 어쨌든 이들의 약수개수 그리고 그들의 합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예요? 지수에다가 1도에 지수에다 1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껏해서 공부한 것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A의 4제곱이라고 하는 세제곱이라고 할까요?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의 약수는 몇 개일까요? 4개요. 왜요? 이거의 약수 개수가 4개 맞아요? 왜요?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한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가 소수들의 곱이어야 되고 A가 소수라는 뭐예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의 4제곱은 뭐예요? 소수의 개수를, 약수의 개수를 알 수 없게 되겠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A는 소수 그러면 뭐라고 돼요? 그런데 비로소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라는 정의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있어요. 이거의 약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4, 30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수여야 되는데 A와 B가 소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4, 3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A, B는 소수라는 단서가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맞나요? 자,
A와 B는 소수입니다.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2개요? 안 돼요.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자, 왜 틀릴까요? 조금만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왜 틀릴까요? 자, 보세요. A와 B가 소수예요. 그런데 뭐예요? A와 B가 같을지 A와 B가 다를지 알 수가 없어요. A와 B가 같다면 뭐예요? 뭐예요? A하고 B가 같다면 A의 5제곱처럼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몇 개예요? A가 당연히 소수인 거고, 그럼 6개가 뭐예요?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나 얘가 서로 다르다면 맞아요. 4, 3, 12개라는 약수를 갖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A와 B가 같아요, 달라요? 모른다고요. 이해 갔나요? 아까 그런 얘기 했죠. 2의 5제곱은 뭐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왜? 소인수분은 거고 소수들의 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A의 5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6개죠. 보죠. 2의 5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6개인데 이걸 보고 4, 3, 12, 12개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A와 B가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A와 B가 다르다라는 근거 없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오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정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같잖아요, 밑이. 이해 갔나요? 소수, 이제 소인수 분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뭐 지수에다 1더해 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될 것처럼 막 보이고 쉬운 문제들은 그렇지만 조금만 머리를 쓰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이런 거 물어봤죠. 10의 세제곱은 약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10의 세제곱은 12, 2 곱하기 뭐예요? 3이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니까 이거를 3번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가로를 다 풀어준다면 뭐가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소수들의 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소인수 분해가 됐으니까 뭐예요? 4, 4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수에다 1더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 그죠? 수를 분해한 이유나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애워지기만 한 거예요. 그런 애워서 지수에다 1더해 같은 이런 거는 백날 들어가 봐야 뭐예요? 쓸데없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뭐예요? 하나하나 이유를 알고 모든 문제를 다 맞으면서 생각이 커가는, 사고가 커가고 논리가 커가는 수학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